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안팎의 공세가 상당하죠.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맡고 있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1차, 2차 TV 토론 또 국민 면접 또 야당의 공격 이재명 후보가 안팎으로 상당한 공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의 지지율 1위 후보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예. 1위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이런 공격이라고 할까요? 치열한 논쟁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과 의례다. 근데 이 지사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특히 여배우 문제.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발언했다가 또 한 번 논란이 됐는데 그 1등 후보로서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은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엄중한 시대, 엄격한 시대, 상당히 위기의 시대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의 질의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문제를 이제 토론하는 자리고 또 그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에게 검증을 받는 자리인데 과거에 2018년도에 이 문제도 불거졌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2번을 하고 경기사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다 불거져 나왔고 이미 끝난 이슈였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끝난 이슈였는데 이번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이 지사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거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저는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토론의 장이 돼야 되지 이런 개인적인 이미 이슈가 끝난 거 과거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단호한 입장을 저는 나타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사이다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이재명 지사 특유의 어떤 공세적인 화법이라든가 직설적인 화법이 이번 경선에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의 위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1위 후보이면서 집권 여당에서요. 그러면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어떤 모습이 과거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화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후보로서 점점 더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가가는 것이 저는 후보의 마땅한 그 자세라고 봅니다. 본선감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그 민당 후보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고 저는 이제 본선 갔을 때 여야의 양자 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좀 명확하고 더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송영길 대표의 대개문 발언 때문에 지금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특정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만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주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7년도에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권이 교체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단 말이죠. 내부 분열이 매우 컸고 결집을 통해서 구심력을 발휘해서 좀 더 확정성 있는 당이 돼야 그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후보가 분열이 됐고 내부 분열이 워낙 컸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어떤 패인의 요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의 송영길 대표가 발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팀을 강조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 지금 몇 번 토론도 있었고 국민 면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이런 이제 개인적 공세라든가 또 좋지 못한 어떤 내부 분열적 양상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 혹시 명추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토론회장에서 예. 추미애 후보만 유일하게 이 지사 편을 들더라. 공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지사가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없어지니까 좀 도와주더라. 그래서 이재명 추미애가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언론인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통 선거 과정에 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누가는 인물이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무엇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정세균 후보나 이광재 후보가 정책적인 어떤 연대 더 나아가서는 단일화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다시 적용해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나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교감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추후에 좀 더 연대라든가 이런 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연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 후보가 서로 국가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이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책적 공감대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책적 공감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공감대, 교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간다면 연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연대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건 뭐냐면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됐을 경우에 나가는 거니까 뭐 몇 단계 있어서의 1차적 단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 거겠죠. 예. 또 이재명 그렇지만 이제 확대 해석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확대 해석은 안 되고 이재명 지사가 안동에서 발언하는 거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안동 출신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어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 오늘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상당히 좀 세게 또 김재원 최고가 그런 발언을 왜 했는지부터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안이라는 곳이 이황의 그 본 고장이더군요. 조선 유학의 본 고장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명을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폄훼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TK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TK를 그렇게 폄훼해서는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 안동에 방문했을 때의 그 발언이라고 하는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264 기념관을 가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장소가 어떤 의미고 그 내용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가 중요한데 장소가 조선 독립에 기여했던 264라는 곳에 갔고 그 가족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역사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것은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반성을 못하고 자성하지 못했다는 어떤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건데 역사의식이 드러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김재원 최고가 역사인식이 부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 측 캠프에서 굉장히 좀 세게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안동 시민에게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사퇴하라. 그 뭐 저도 고향이 안동이어서 안동이세요? 그 왜 김재원 최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의 어떤 논리를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공세와 더불어서 지역적 공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유효한 변수였습니다. 과거에 이념이라고 하는 틀로 씌워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진영의 논리를 좀 갖고요. 또 지역의 논리도 항상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가 과거의 정치 행태에서 그것을 그동안 써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가야 되는 정치 상황에서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광주 반란이라고 해도 괜찮느냐 뭐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하나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화의 의미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제대로 인식하고 못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 의식에 이것도 좀 부재가 아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공부하고 그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항쟁했던 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이거가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보고요. 네네. 토론회장에서 몇 번 지적됐던 게 박용진 후보가 아마 가장 많이 이거 가지고 공격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소득인데 왜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 말 바꾸기 아니냐.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지사님께서 그 내세우고 있는 그 슬로건이 공정과 성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성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불평등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양극화가 구조화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맥이기 때문에 성장, 공정, 기본소득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앞으로 해야 할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사의 일관된 생각인데 그것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약을 다듬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쯤 공약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공약은 이런 거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여러 치열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를 다 나눠서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고 과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러면 미래에 대안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치밀한 공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설픈 공약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숙성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